우리 쬐끔만 과학해봐요. 오늘은 어디까지? 물질의 상태 변화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그러기 앞서서 우선 물질의 기본적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 물체를 이루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하죠. 지구상에 물체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지만 물체를 이루는 재료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대표적인 물질, 이 얼음, 물로 이루어진 거죠. 물이 얼은 거죠. 네, 이 얼음을 대표적인 예시로 이 상태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물을 H2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얼음이 지구상에서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영원히 얼음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물은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림이 틀렸냐면요. 아시겠나요? 바로 네, 이 수증기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수증기는 물이 기체로 변한 겁니다. 하늘을 돌아다니는 상태를 수증기라고 하는데 이런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다면 틀린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바꾸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주전자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수증기가 주전자 밖으로 지금 여기 위에 좀 하늘로 돌아다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증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상태를 각각 고체, 액체, 기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딱딱한 물체, 흐르는 물체, 하늘을 돌아다닐 수 있는 물체.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죠. 얼기도 하고 끓기도 하고 아니면 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과학에서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그 6가지 상태 변화 용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녹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녹는다는 것을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융해라고 합니다. 녹을 융, 풀어질 해. 녹아서 풀어지는 것. 즉 녹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융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죠. 아이스크림 녹았다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한 거니까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융해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즉 딱딱히 굳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굳을응, 굳을고, 즉 굳는 겁니다. 물이 어는 건 대표적인 응고 현상이죠. 다음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겁니다. 즉 하늘로 도망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화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체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물이 증발하는 거죠. 액체의 물이 증발했다는 얘기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의 증발은 기화 현상의 한 가지 예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를 우리는 반대로 액화라고 합니다. 액체로 되다. 기화와 액화는 단어가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융해와 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개씩 묶어서 기억하고 외운다면 조금 암기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기체로 되다, 액체로 되다. 누가? 기체가. 기체는 액체가. 자, 액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안경 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뜨거운 라면이나 국물을 먹을 때 안경이 뿌옇게 변하죠. 네. 그거는 이제 수증기가 안경에 붙었는데 달라붙었을 때
추워져서 열을 빼앗겨서 액체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렇게 뭐 설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액화라고 하죠. 자, 다음으로 이건 조금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어나긴 합니다. 기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변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이거를 우리는 승화라고 합니다. 이 승자가 뭐 오를 승, 건널 승 이런 뜻인데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건너서 되다, 액체 상태를 뛰어 건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나뭇잎 설이죠.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라는 기체가 너무 추워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고체로 얼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승화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이 위의 승화랑 반대 현상이죠. 딱딱한 게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승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체에서 고체나 고체에서 기체나 둘 다 단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둘 다 건너뛰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승화의 예시는 냉동실 얼음이 좀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냉동실 얼음을 얼려놓고 몇 개월, 뭐 몇 달, 몇 주 정도 지나면 얼음이 좀 작아지는 경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아무리 추워도 이 H2O 분자 알갱이들이 조금씩 하늘로 도망갔기 때문에 냉동실 안으로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얼음이 조금씩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이 두 단어는 단어가 같기 때문에 아래쪽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위에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라고 이렇게 따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상태 변화를 보통 교과서나 책에는 이렇게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 2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고체액체 기체를 가로로 나열하고, 지금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 융해, 화살표 따라가면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기화,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은 열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이 열을 점점점 받으면 액체, 더 받으면 기체가 되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열을 빼앗겼을 경우입니다. 열을 잃으면 액체, 더 잃으면 고체. 기체에서 열을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 잃어버려서 되면 승화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삼각형 형태를 이루어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 이 빨간색 선은 열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입자가 열을 받을 때고, 파란색은 입자가 열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상태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 6가지는 열에 의해서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태는 없다는 거. 열만 주고 열을 빼앗으면 언제든지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이과학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